하지만 전에 없던 한동훈 불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총선을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권 내 그룹이 생기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한 장관이 정치에 뜻이 있다면 이런 점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곧 여름, 가을 지나서 공천판이 벌어진다. 선거의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왜 여권에서 한동훈 불출마론이 나오나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불출마론, 이 얘기는 출마를 해야 된다, 아니면 오히려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는 정말 갑론을박이죠. 갑론을박. 그런데 여기에 오늘 갖고 온 칼럼 내용도 마찬가지로 갑론을박, 이른바 아주 논쟁적이고 찬성과 반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그 칼럼을 갖고 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칼럼 내용이 정답은 당연히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아 칼럼입니다. 동아. 이승헌 동아의 부국장인데요. 제가 동아에 있으면서 제 후배로 아주 똘똘한 후배입니다. 네. 칼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려한 외교의 시간이 일단 막을 내리고 다시 현실의 시간이 돌아왔다. 정치적으로는 내년 4월 총선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부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변에서 전에 없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불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 A 의원은 한동훈이 총선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동훈 출마는 사실 불변의 상수로 보였다. 지역구일지 비례대표일지 또 지역구라면 어디에 나갈지가 관심 대상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강남, 서초라인 출마설부터 마포 등 한강벨트 출마 가능성이 나왔다. 한 장관이 송파에 관심이 있다는 말도 들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잠시 한동훈 당대표론이 나온 것도 그의 총선 출마가 전제였다. 아직은 소수설이지만 여권에서 한동훈 불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필자는 크게 두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현 시점에서 한동훈 없는 윤석열 내각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한동훈만큼 존재감을 보여주는 국민의원이 없기에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다. 친윤계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한 장관 취임 1년이 됐다고 법무부 앞에서 지지자들이 꽃을 보낸 것을 봐라. 최근 어느 국무위원이 그런 적이 있냐라고 말을 했다. 또 하나는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진행될 것인 것만큼 윤 대통령의 정치적 페르소나인 한동훈이 전면에 나서는 게 과연 유리할지를 놓고 여권에서 이전보다 다양한 의견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발표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이 37, 부정이 56%였다. 김남국 코인 논란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2%, 더불어민주당은 33%였다. 현 선거구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려면 민주당에서 27석을 빼앗아 와야 가능한 일이다. 영남과 호남은 지난 총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충청권의 변화를 감안해도 20석 이상을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더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19일 갤럽 조사를 보면 서울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38, 인천, 경기는 35%였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28, 인천, 경기가 31%로 민주당의 서울 35, 인천, 경기 36보다 각각 7%와 5%포인트가 낮다. 외교에서 성과를 내자 대구, 경북이나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지만 정작 의석에 몰려있는 수도권의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인물이든 국정운영이 등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관점에서 한동훈의 강점인 대야 전투력에 대한 평가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 장관이 김의겸, 김남국 등 야당 의원을 박살내면 팬들은 열광한다.
하지만 중도 확장성을 고민하는 보수층에선 경량급 상대로 싸움만 할 거냐. 이미 한동훈과 김남국 이런 그 체급이 맞지가 않은 상태로 한동훈이 올라갔는데 김남국, 김의겸 같이 아주 플라이급 경량급 상대로만 싸움을 할 거냐며 피로감을 느낀다는 말도 나온다. 자, 현재로선 한동훈 불출마로는 소수 의견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여권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선거폰을 치어리딩할 수 있는 인물이 안철수, 나경원 외에는 한동훈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에 없던 한동훈 불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총선을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권 내 그룹이 생기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한 장관이 정치에 뜻이 있다면 이런 점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곧 여름, 가을 지나서 공천판이 벌어진다. 선거의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출마, 불출마 놓고 이런 다양한 견해가 지금 분출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한정관이 나오면 비례대표 상위권을 추천합니다. 전국 지원 유세를 해야 됩니다. 스트라다무스님. 네, 내년 총선 희망이 없습니다. 전자개표, QR코드, 사전선거, 선관위 저대로 두던 내년 총선 희망이 없어요. 예, 정의는 살아있다님. 네, 한 장관은 대통령감 중에 한 명이죠. 극악무도한 내로남불당의 나쁜 놈들을 더 많이 잡아넣어야 할 시기에 국회 거론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 경하스페르님의 좋은 의견이셨네요. 아리가또님, 총선에서 범죄당에게 압승 못하면 국민의힘 차라리 해체하는 게 답입니다. 금하규꽃님, 그럼 총선은 누가 될까요? 인물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경하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도희님, 22대 총선에서 국힘당 절반 이상을 물갈이해야 하며 비례대표는 없애야 합니다. 우리 최윤기님, 윤석열 정권에서 한 장관은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면 다음 대통령을 직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수님. 탄핵파들이 황교안 대표를 무서워서 왕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님. 네.